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마지막 총선 시그널입니다. 구재룡 국민의힘 서울 양천갑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속보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사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을 했습니다. 선대위 회의에서도 이 얘기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논란이 불거진 지 엿새 만에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약간 그 당정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 좀 일단락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로 다 완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예,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사실 지금 이 논란들 최근에 벌어진 것들은 좀 법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정무적인 문제로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게 어떤 평가를 하는 거하고 그거에도 불구하고 맞고 예, 틀리고를 포함해서 더 넓고 큰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했던 그 발언들 저는 법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 네, 부분까지는 이해는 돼요. 예. 그리고 근데 그것이 선거 직전에 굉장히 악재로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것만 가지고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거에 굉장히 좀 시간이 짧고 그리고 국민 감정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 공정함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는 것까지도 담보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사의 표명한 거 수용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그 후보로 뛰고 계시니까요. 그 황상무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좀 민심이 느끼는 게 좀 컸나요? 어땠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10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시민들을 만났을 때 황상무 수석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고 네. 이제 그 호주 대사에 대한 문제 이종섭 대사 문제. 그쵸.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황상무 수석에 대한 거는 그 맥락은 다들 이제 아시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와중에 그분이 성격이 그렇지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네, 센 발언하거나 이런 분도 아니고 예,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게 거의 이제 농담식으로 나온 거 네, 그건 이제 다들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왜 그 부분만 잘라서 무슨 뭐 악마의 편집하듯이 그렇게 문제가 부각되느냐에 예,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종섭 대사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 음, 갈등의 요소로서 계속 부각되고 이게 지금 제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크게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리는 필요하다라는 음.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많이들 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국민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내건 음, 프레임 있잖아요. 음. 도주를 한 거다. 이런 것만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건 아닌 건데 약간 잘못 알려지기도 했고 그런 상황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법적인 문제를 다 설명해 가지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기까지는 너무 얘기가 복잡하고 네.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에 대응하기에는 우린 말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괴벨스도 그러잖아요. 막 허위로 이제 선전선동을 했을 때 우리는 허위 사실 퍼뜨리면 한마디면 되지만 네.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는 막 100마디 말이 필요하고 그거에 의해서 설득이 됐을 땐 이미 이슈는 지나갔다. 근데 지금 선거 앞두고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거든요. 예.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출국 금지라는 것은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럼 그 출국 금지 기간 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안 예. 하기도 하고 사실 못 하기도 해요. 기능이 네. 제대로 살아있지도 않은데 그 출국 금지라는 것은 보통의 사건에서도 함부로 걸진 않고 그리고 걸었을 때도 그 수사가 많이 그 안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푸는 경우들도 많아요. 연장할 때 연장을 안 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예요. 침해 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제 해외로 나가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 못 가게 막아놔요. 그럼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 추구권 침해, 그리고 이건 이제 해외에서 대사로 일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무 담임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는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기간 동안에 수사 계획, 소환 일정조차 예. 없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되느냐, 그 필요성이 있느냐, 기간이 적절하냐라는 것까지 얘기하는 게 너무 길고 복잡한 문제인데 법적으로 얘기하자면 고액 체납자나 이런 경우에도 출국 금지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필요성 없이 걸려 있을 경우에 행정소송 통해서 취소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까지 이제 법적인
법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언급했던 것은 소환 일정도 없이 그럼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공수처의 행태가 맞느냐, 수사권 남용이다라는 네. 것은 법적으로는 맞죠. 예전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썼다고 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사찰에 가까운 통신 자료에 대한 조회를 했던 것들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정당한 수사였다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수사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출국 금지도 그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음. 부당한데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이 도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한 것 이외에 다시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건 자진해서 예를 들어서 귀국을 했다 쳐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럼 소환해라 라고 해서 공수처가 소환 못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 이거 진짜 부당하게 걸었네 라는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데 그 선택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만약에 돌아왔는데 공수처에서 소환을 못한다 그러면 왜 저쪽에서는 소환조차 못하고 수사 진척도 없이 저 사람을 발을 예. 손발을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는가에 대한 뭐 비판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민주당이나 공수처에서 뭐라고 답변할지 우리가 그걸 지켜보는 건 역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선거에서 어떤 투표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예. 자진해서 귀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 그것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자진 귀국까지는 아니지만 호주에서 공수처에 요구하는 걸 보냈더라고요. 빨리 소환 날짜를 잡아달라. 이종섭 대사가 그런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뭐 여러 차례 밝혔잖아요. 소환을 요구를 하면 난 내일이라도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예. 아니 소환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소환 일정도 못 잡으면 이거는 이거 그럼 출국 금지 자체가 이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선거 국면에서 뭐 도주하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거 일단, 가지고 딱 네.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세게 들어와 가지고 나 지금 소환해라 왔잖냐라고 했을 때 못 부르면 더 명확해지겠죠. 이거는 법적으로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나 이종섭 대사의 얘기가 법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예. 정무적인 감각을 한 번 더 발휘하면 그 법적인 얘기가 더 맞는 걸로 확연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이제 요 단락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재룡 후보 얘기를 듣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 전에 했던 공수처는 빨리 이종섭 대사를 소환을 하고 이종섭 대사는 귀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 소환하면 들어오는 것도 법적으로 맞는데 그냥 들어와라. 그냥 들어오면 더 예. 명쾌해진다라는 공수처의 생각까지도 어떤 합니다. 수사가 지연되는 거가 더 극명하게 보여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네. 상황을 네. 드러낼 수 있는 일단은 뭐 이종섭 황상무 두 분의 뭐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그래도 결론을 향해서는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한데요. 비례대표를 놓고 약간 당내 갈등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비례대표 명단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SNS에 좀 문제를 제기했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라든지 장동혁 사무총장과 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저는 예. 그 갈등이라는 게 이철규 의원께서 SNS에 썼다는 거 그 이외에 그 보도 내용은 전 정말 기사로만 봤기 때문에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참여하거나 논의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네. 사실 또 당도 다르잖아요. 자매 정당이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공천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제 그냥 개인 의견으로는 지금 지역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조율해서 온 상태에서 과연 사천이라는 게 있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 빠졌으면 좋겠고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네.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라는 거는 없으니 네.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최근에 그 골프 접대 논란으로 한 명이 이제 취소됐잖아요. 어제 취소 결정이 있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완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혹이 터졌을 때 지역구에서도 취소됐던 사례들처럼 비례대표에서도 그런 검증 차원의 내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 검증하면서 이 순번이 맞는지에 대한 재검토는 그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순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호남에 대한 배려? 저도 이제 그거는 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5%에 대한 네. 얘기도 있었고 예. 넣겠다라고 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같이 이제 넣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 당에서 이제 추진할 때
정통적인 지지층에서는 이게 너무 좌클릭, 좌파적인 그런 인사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만약에 호남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면 그런 비판이 또 있었겠죠. 예. 지금 또 빠지니까 또 빠졌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모두를 만족시키는 선택이 없다 보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균형점을 맞춰가는 것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익명에 감춰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불만 목소리가 보도가 되고 있는 거지 사실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뭐 싸움이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은 또 아니니까 네. 이게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예. 대통령실과 여당의 관계에서도 아까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도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저는 당 입장에서도 그런 목소리 나오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린 마음은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 그런 의견들 받고 고려했을 때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반응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받드는 것이고 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저희도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에 대한 것도 논란이라는 것이 사실 논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천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라는 것으로 명쾌하게 불식시키면서 그 와중에 어떤 의견들을 반응해가지고 그런 뭐 빌미조차 안 줄 수 있다면 저희도 반응하는 것은 맞다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사당화 작업이라고 할 정도로 공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갑자기 비례대표 놓고 사천이다, 뭐 밀실 공천이다, 뭐 이런 논란이 일다 보니까 왜 잘해오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갈등이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로 불거진 게 아니라 정말로 쌓여왔던 게 이제야 좀 골마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근데 저는 그 뭐 파도라는 거는 그 시간 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민주당이 왔던 파도가 지나가고 다시 또 이제 우리 쪽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선거 국면에서 또 와요. 예. 모든 파도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인 듯이 그리고 또 이게 뭐 우리 당에서 이거를 뭐 큰 이슈라서 극복을 하네 못하나니까 이번 선거를 굉장히 뭐 직결해서 결정하듯이 이게 아니라 모든 파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게 맞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을 그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역구에 대해서 잘 했는데 그게 없었던 게 뭐 비례에서 터졌다 이런 거보다 어떤 타이밍에서든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어느 타이밍에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례에서 나오는 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반응하고 들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숙고하는 게 맞고 지역구를 잘 해왔던 우리 당에서 과연 지역구에 대해서 사천 논란이 없었는데 유독 비례에서만 사천했겠냐 이런 면으로 반대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대신에 지역구에서 잘해왔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문제 없습니다라고 그냥 딱 끊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다시 들여다보고 다시 반응하고 다시 깊게 들여다봐서 반응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드리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들여다보고 바로잡고 뭐 이런 부분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 미래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예. 그래서 좀 하나 느끼는 거는 네. 제가 시민들을 만날 때는 이게 기대치 기준점이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요. 예. 네. 우리 당에 대해서 굉장히 지지한다고 해주시면서 하는 목소리가 왜 지금 타이밍에 그런 일이 왜 호주 대사를 그때 보냈습니까? 몇 달 뒤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 뭐 이런 안타까움 그랬을 때 그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진 얘기들을 쭉 그분들도 하세요. 그래서 하면서 근데 거기는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게 이슈가 크게 안 되는데 여기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수준 그렇죠. 같아요. 거기는 다 예상했다. 이재명 사당으로 갈 것이고 비명계를 학살할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역치가 굉장히 작다. 근데 보수 정당은 보수의 품격을 굉장히 또 사람들께서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거에 대해서는 또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좀 어떻게 보면 이중 기준일 수도 있지만 억울하지만 그게 또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우리 당의 품격을 지키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에 전국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선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에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물리적으로 일단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대장동 재판에 안 가고 강원도랑 성남을 찾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재판부에서는 강제 소환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판에서 사실 예. 개인 문제로 연기 신청을 냈을 때 연기가 불허가 되면 재판을 가야죠. 예. 그거는 국가의 삼권 분립 중에 하나고 법원의 결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작업이잖아요. 네. 그 과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의 일원이 되겠다? 그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만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문제죠. 예.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네. 법원에서는 사실 개인 일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재판이 미뤄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네. 근데 30년 뒤에 판결이 나요. 예. 이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그 사건이 지금까지 가냐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민주당 인사들 관련된 사건이 특히 더 늘어지고 그랬고, 있고 몇 네. 년씩 가고 있는데 이거 동안에 마음대로 재판을 출석하고 출석하지 않고 국회 가야 된다 그러고 불출석하더니 국회도 안 가시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판부를 우롱하는 거 아닌가라는 상황을 많이 봤는데 네. 이제 선거 가야 된다? 그거는 개인 사정이죠. 그 재판 와중에 맞춰가지고 짜는 게 맞죠. 네. 우리 사실 다들 목숨 걸고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직업 가야 되고. 근데 네. 재판 가야 되면 어떤 식으로든 휴가를 쓰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재판 출석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왜 국민보다 이렇게 다른 기준으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입법부 위에 군림한다. 법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고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는 정권 끌어내렸던 얘기, 탄핵 얘기 또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너무 스스럼 없이 하고 있고 네. 그런 행동을 몸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그러셨어요. 그때 구속됐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이런 거 안 봤을 텐데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그때 2심까지도 실형이 나왔는데 네. 그때 구속됐으면 조국 신당이라는 거 없었을 텐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2심 선고 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딱 불구속 되고 나니까 신당 차리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도 구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신당 얘기 꺼내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민들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용기 없는 판사가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 질서가 흐트러지는 이런 결과들이 벌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많이 접했어요. 네. 근데 법원에서 못했다면 법원이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질서 유지가 안 됐다면 네. 이번에는 내 투표로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의 그 굉장한 괴로움,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가지고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내 질서를 예. 내가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투표는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조금은 비겁했던 것을 나는 용기를 내서 결정을 내가 짓는다. 이 나라의 미래는 내가 결정짓고 내가 지켰다라는 네.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표로 어떤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좀 봤을 때 그 어떤 조국혁신당의 비례 순번을 받은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저런 분이 받아도 괜찮을까?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뭐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분들이 상당수 배치돼 있다 보니까 저게 과연 맞는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이 지지율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 의석수를 15석까지 올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고 사실 민주당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일을 많이 하겠죠. 이런 정도로 목표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과거에도 제3지대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투표에서 굉장한 미미한 득표를 하면서 이제 끝난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예. 저는 선거까지도 앞으로도 이슈들은 계속 나올 것이고 적어도 한 2번 이상의 파도가 더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 안에서 조국 그 혁신당
보면은 그분들이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보이지 않아요. 네. 그냥 분노의 감정에 기대고 강성 지지층에게 호소해서 표를 얻는데 그런 당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더 센 발언하고 옛날에 뭐 민주당 있으면 이제 열린민주당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더 선명성을 하기 위해서 더 극명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때 배출됐던 건 뭐 최강욱, 김의겸 뭐 이런 분들이었잖아요. 네. 지금 그 모델을 따라갔을 때의 앞날도 사실 보이는 면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로서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거의 유일 정당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언제든지 합당하거나 야합할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얻을 그 정당 의석수까지도 고려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네. 국민들께서 그 정체성을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당선 무효가 될 사람들이 후보자로 들어오는 것은 어느 정당이고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께 예의가 아니고 예. 국민의 대표라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자랑스러운 사람,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대표라는 분이어야 하는데 그 자격에 맞기는커녕 어디에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놓나 싶은 분들이 비례순번으로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가서 당연시되게 의석수를 뭐 논하고 15석까지도 바란다라는 네. 건 굉장히 국민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헌법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서 지금 굉장히 당선 무효가 예정되는 분들이 상위권이기 때문에 예. 무슨 수건 돌리기처럼 배지를 돌려가면서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10명 정당 중에 4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앞에서 착착착착 하면 뒤에 지금 대기하는 분들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까지 오겠지라는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네. 돌림 노래나 뭐 수건 돌리기처럼 배지를 넘겨받을 상황의 그런 당이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민들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네. 오늘 구자령 후보가 생일이셔가지고 댓글에도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까 잔뜩 올라갔는데 생일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되게 어떻게들 많이 하셔가지고 네. 게다가 이렇게 특히나 팬이 많으셔요. 네. 정치 시그널은 항상 특별한 날에만 와요. 되게 네. 어렵게 잡는데 저번에는 또 사실-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네. 주셨고 생일 선물은 차차 준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구자령 후보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